봄바람을 휘휘 저어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그림 해설이 추가된 오디오북입니다. 두 마리의 하얀 새가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치고 파란 바다 위를 날아가요. 잔잔한 바다 중앙엔 이 책을 출판한 생태지평 글자가 쓰여 있어요. 바다 너머에는 초록으로 뒤덮인 산들이 솟아있고 노란 태양이 산봉우리 사이에 떠서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어요. 산봉우리 위에 펼쳐진 드넓은 하늘엔 책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봄바람을 휘휘 저어,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의 이야기. 이 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즐겁게 놀며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럼 우리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맑은 하늘 아래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바다 너머에 싱그러운 초록 산들이 솟아있고 10여 마리의 새들이 날개를 펄럭이며 무리지어 하늘을 날아가요. 봄입니다. 웅크리고 있던 친구들이 기지개를 켜고 살랑대는 봄바람에 물결이 일렁입니다. 바다 위 바위섬 여기저기에 둥그런 둥지가 여럿 자리해 있어요. 하얀 몸에 작고 노란 부리를 지닌 아기 저어새가 둥지 안에 가만히 앉아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봐요. 세상이 푸른 빛으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기 저어새가 처음으로 본 세상이기도 합니다. 아기 저어새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발목까지 물에 잠기는 얕은 바다에 들어가 있어요. 얼굴과 몸은 흰색이고 길고 가느다란 두 다리는 검은색이에요. 끝이 납작해 주걱을 닮은 기다란 부리도 검은색인데 부리 끝부분만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여기 노랑부리 저어새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겨울을 지내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라요. 이제 무사히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으니 다시 선선한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노랑부리 저어새에게 봄은 돌아가야 하는 계절입니다. 누군가에게 봄은 돌아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어새가 그 중 하나입니다. 저어새가 날아와 얕은 바다에 내려앉아요. 노랑부리 저어새와 생김새가 비슷한데 부리가 노란 부분 없이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하얀 얼굴을 지닌 노랑부리 저어새와 달리 부리와 연결된 얼굴 중앙 부분이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따뜻한 나라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어새가 먼저 도착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저어새와 두 마리의 다른 새가 한쪽 날개를 높이 치켜들고 서로 인사해요.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를 소개합니다. 이름 저어새, 멸종 위기 등급 1급, 특징, 부리 끝부터 눈 주위까지 검은 피부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린 새는 눈이 검은색이었다가 다 자라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크기는 60에서 78cm 정도까지 자라요. 전 세계에 6,600여 마리가 살고 있어요. 이름 노랑부리 저어새, 멸종 위기 등급 2급, 특징, 부리와 다리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흰색이에요. 검은색 부리 끝부분이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눈 주변이 흰 깃털로 덮여 있고 턱 및 멱은 깃털이 없어 노란색 피부가 드러나 있어요. 크기는 70에서 95cm 정도까지 자라요. 전 세계에 6만 5천여 마리 정도 살고 있어요. 저어새는 왜 저어새인가요? 저어새라는 이름은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물속에 넣고 휘휘 저어서
먹이를 잡아먹는 행동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저어새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전 세계에는 저어새과에 속하는 6종류의 새들이 있어요. 저어새, 노랑부리 저어새, 검은턱 저어새, 호주 노랑부리 저어새, 아프리카 저어새, 진홍 저어새, 이렇게 6종류예요. 그중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한국에 방문한답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 닮은 점도 있나요? 그럼요. 비슷한 이름처럼 생김새에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몸은 주로 흰색 깃털로 덮여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부리 위에서 아래로 주름이 생기고 저어새마다 주름의 모양이 달라요. 번식기가 되면 머리 뒤로 연노랑빛 댕기 깃털이 생기고 가슴 부분도 노란색으로 변해요. 어린 새의 부리는 분홍색이었다가 자라면서 검은색이 되어요. 물에 잠긴 논에 새들이 흩어져 있어요. 휘적휘적, 노랑부리 저어새가 논에서 사냥을 합니다. 떠나기 전 최대한 많이 먹어둬야 합니다. 휙휙, 저어새가 논에서 사냥을 합니다. 오랜 비행으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기다란 부리를 물속에 넣고 휘저으며 먹이를 찾아요. 휘적휘적, 휙휙, 휘적휘적, 휙휙.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조금씩 움직이며 점점 가까워져요. 휘적, 휙, 휘적, 휙. 쿵, 파다닥. 얼마나 집중했던 걸까요? 부리가 부딪히고 다 잡은 미꾸라지가 탈출합니다. 소란스럽던 논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너무 배가 고파 사냥할 힘이 없대요. 논과 갯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평소에 먹는 먹이가 숨어 있어요. 논에서는 미꾸라지, 붕어, 식물뿌리, 논우렁, 잠자리 유충 등을 먹고 갯벌에서는 작은 물고기, 새우, 게, 갯지렁이, 망둥어, 조개 등을 먹어요. 물에 잠긴 논에 저어새가 있어요. 근처 풀밭에는 노랑부리 저어새가 있네요. 이상한 일입니다. 가는 곳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함께 있습니다. 저어새가 물이 고인 갯벌에서 먹이를 찾아요. 노랑부리 저어새도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있어요. 자꾸 마주칩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한쪽 날개를 들어 인사해요. 저어새의 둥지가 있는 바위섬에 노랑부리 저어새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하늘을 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바다 위를 날아가요. 산 너머 하늘이 불그스름한 노을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어요. 하지만 둘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것을요. 그래도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는 봄바람 사이를 휘휘 저으며 꿋꿋이 하늘을 납니다. 어느새 이별의 시간입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눠요. 친구들은 벌써 다 떠나고 노랑부리 저어새 혼자 남았습니다. 고민의 시간이 꼬불꼬불 갯골처럼 길어집니다. 갯골은
썰물 때 갯벌을 따라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물길이에요. 노랑부리 저어새는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해가 뜰 때까지 노랑부리 저어새의 고민은 끊이질 않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디에서 왔니?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는 같은 저어새과이지만 계절에 따라 머무는 장소가 서로 달라요. 두 친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아볼까요? 노랑부리 저어새의 이동 경로. 노랑부리 저어새는 한국에서 겨울을 나는 겨울철새예요. 여기서 잠깐! 철새란 알을 낳거나 겨울을 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이동하는 새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나는 철새를 여름철새, 겨울을 나는 철새를 겨울철새라고 합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11월에서 3월까지 한국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초겨울, 초봄에는 종종 저어새와 함께 관찰되기도 해요. 노랑부리 저어새는 이른 봄 한국을 떠나 몽골, 중국 북부, 러시아 등의 습지에서 번식해요. 저어새의 이동 경로. 저어새는 봄에 와서 이른 가을까지 한국에서 지내는 여름철새예요. 한국에 온 저어새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알을 낳고 번식해요. 이때 태어난 새끼 저어새는 7월과 8월에 비행과 사냥 훈련을 하면서 자라요. 저어새는 바위로 이루어진 무인도에서 집단 번식을 하는데 가파른 절벽이나 풀, 나무가 있는 땅에 40에서 50cm 크기의 둥지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면서 둥지를 점점 크게 만들어요. 저어새는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 한국보다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요. 저어새는 태어난 곳이나 한번 번식을 했던 곳으로 돌아와 번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번식한 친구들은 다음해 봄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온답니다. 저어새가 바위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땅에서 가져온 나뭇가지와 풀로 만들어진 둥지입니다. 저어새가 몸에 딱 맞는 둥그런 둥지 안에 앉아 있다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라요. 배가 고픈 저어새가 자리를 비웁니다. 잠시 둥지 안을 살펴봅니다. 동글동글한 알이 있네요. 저어새의 온기로 따뜻합니다. 그런데 저어새는 누구와 짝을 이루어 알을 낳은 걸까요? 얼마 안 있어 누군가 돌아옵니다. 새 한 마리가 노란 태양이 빛나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고 있어요. 눈이 부셔 누군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휘휘 열심히 날아 둥지로 다가옵니다. 누구일까요? 세상에, 노랑부리 저어새입니다. 노랑부리 저어새가 한쪽 날개를 펼쳐 둥지 안의 알을 감싸고 내려다보며 웃음 지어요. 철썩철썩 바다가 끊임없이 봄바람을 실어다 줍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는 번갈아가며 배를 채우고 알을 품으며 아기 저어새가 태어나길 기다립니다. 노랑부리 저어새가 둥지에 앉아 알을 품고 있는데 저어새가 부리로 물고기를 물고 와 미소 지어요. 바스락 바스락. 유난히 봄볕 따스한 어느 날, 마침내 아기 저어새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갯벌이, 바다가 모두가 아기 저어새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날개를 한쪽씩 펼쳐서 둘이 함께 아기 저어새를 감싸 안고 있어요.
친구들도 기뻐합니다. 다른 새들이 찾아와 날개로 박수를 쳐요. 선물 상자를 들고 온 새도 있어요.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무척 기뻐합니다. 아기 저어새는 다정한 봄바람과 둘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두 번의 봄이 지나가고 세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산들이 솟아있고 새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바다 위 작은 바위섬에선 30여 마리의 새들이 쉬고 있네요. 따뜻한 나라로 떠났던 아기 저어새가 어른 저어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친구들이 기지개를 켜고 살랑대는 봄바람에 물결이 일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푸른빛으로 반짝입니다. 다시 봄입니다. 어디가 닮았을까?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 그리고 아기 새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노랑부리 저어새 수컷과 저어새 암컷이 함께 새끼를 낳고 기른 것이 발견되었어요. 아기 새가 둘의 어떤 모습을 닮았는지 살펴볼까요? 저어새는 부리와 얼굴이 검은색이에요. 부리 끝에 노란색이 없고 턱 아래가 흰색 털로 덮여 있어요. 노랑부리 저어새는 부리는 검지만 얼굴은 흰색이에요. 부리 끝에 노란색이 있고 턱 아래에 깃털이 빠져 노란색 맨살이 드러나 있어요. 과연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새는? 첫째와 둘째 두 마리의 아기 새가 있는데 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부리가 얼굴을 덮기도 하고 안 덮기도 하고 조금 덮기도 해요. 부리 끝 노란색이 있기도 없기도 조금 있기도 해요. 부리와 목 사이에 털이 없는 주홍색 부위가 있기도 없기도 조금 있기도 해요. 아기 새들은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의 모습을 골고루 닮았어요. 새끼 저어새에게 달려있는 것은? 새끼 저어새가 길고 가느다란 두 다리를 움직여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어요. 오른쪽 다리에는 길고 빨간 가락지에 알파벳과 숫자가 적혀 있어요. 왼쪽 다리에는 짧고 여러 가지 색깔의 색 가락지가 3개 정도 끼워져 있어요. 가락지가 뭔가요? 가락지란 철새의 이동 연구를 위해 새의 다리에 다는 링을 말해요. 오래전부터 전 세계 철새 연구자들이 새의 가락지를 달아 풀어준 뒤 새의 이동, 수명, 생김새, 생태 등을 함께 조사해 왔어요. 가락지는 어느 나라에서 달았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가락지를 단 새를 발견하면 발견했다는 것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해요. 가락지의 알파벳과 색상은 나라를 구분해요. 한국은 빨간 배경에 K, E, S, H, V, Y, M과 주황 배경에 K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락지에 쓰여 있는 숫자는 새에게 붙이는 번호예요. 가락지의 알파벳과 숫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쪽 다리에 있는 가락지의 색 배열로 구분할 수 있어요. 색 가락지에는 빨강, 노랑, 파랑, 녹색, 흰색, 주황색 등 6가지 색가락지가 쓰여요. 지금까지 봄바람을 휘휘 저어였습니다. 기획 생태지평연구소 홍숙경, 이재우. 글 그림 생태환경디자인연구소 이노, 이유진. 제작 생태환경디자인연구소 이노. 원작 지원
삼성전자, 나눔과 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합니다. 화면 해설, 오디오북 제작, 사회적 협동조합 하다, 오디오북 제작 지원, 카카오 같이 장애인의 날 기념 프로젝트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